자,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 수사 내용 좀 볼 텐데요. 아시는 것처럼 비밀의 방이 궁금한데 취재 좀 그래서 해주셨나? 그거 지금 여쭤보려고 해요. 네. 지금 건진법사 법당을 압수수색했고 여기서 지난 12월에 남부지검이 그 압수수색했을 때는 찾지 못한 것인지 안 찾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밀의 공간이 발견이 네. 됐고 평수로는 한 16평. 일본 신을 모시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앙일보 보도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게 뭐 부처상이 있고 일본 신화에 나오는 태양신이라고 합니다. 아마테라스상이라는 것을 모신 이 굿당이 2개가 있었다. 가지가지합니다. 예. 이거 모실 신이 없어서요. 일본 신을 장난합니까? 유독 일본이랑 좀 뭔가 가까이 지내려고 이거 좀 했던 그 깊게 정황들이 좀 파주시면 안 됩니까? 자꾸 여기서 지금 민원을 넣으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저도 충격받았어요. 예. 왜냐하면 충격과 사실은 공포죠, 남부지검이 그래도 건진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 신흥석 팀이 세게 하고 있으니까 지켜볼 만하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걸 발견하지 못했을 리는 없어요. 없죠. 사실 예. 그때도 뭔가 뭉개면서 계속 언론에 조금씩 뭘 흘리는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도 우리 요만큼은 하고 있거든. 어허. 뭐 이제 이런 식의 예. 보여주기식 수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드러나는 것은 뭐 무속과 일본 종교와 또 무슨 불교와 뭐 이런 것들이 다 짬뽕이죠, 그냥. 그쵸 짬뽕이 돼 있는 기괴한 상황인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그 김건희에게 갖다 준 뇌물 그게 어디에 있느냐. 예, 샤넬백 뭐 신발 그다음에 목걸이 뭐 이런 예.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이거랑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건진 스스로 밝히기를 나는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많이 받았다. 예. 그리고 뭐 기업인 등에게 최대 3억까지 받았다. 근데 이게 말이 기도비지. 기도비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뇌물인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기업들로부터 뇌물 받고 일정 정도의 이권에 개입하거나 인사에 개입했을 정황이나 개연성이 그렇죠. 있고 예. 이제 관련된 중요 자료가 그 비밀의 방에 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탄로나기 직전에 없앴을 수도 있고 여전히 남아있는 증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특검의 수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예.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 건진이라는 사람이 김건희를 끼고 이러저러한 이른바 비즈니스를 했다. 예. 그리고 김건희라는 사람은 마침내 현직 영부인으로서 국가를 비즈니스 모델로 삼아가지고 자기 영업행위를 한 게 만약에 다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건 전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범죄 그렇죠. 사실이 되는 겁니다. 예. 일본 신을 모셔다 놓고 우리나라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려나?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댓글이 올라온 것 중에 야, 신까지 일제를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이 건진이란 사람이 김건희 씨를 뒷배로 혹은 윤석열 부부를 뒷배로 두고 뭐 인사 뭐 공천 이런 청탁 관련된 이야기들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뭐 봉화군수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영천 시의원 끝이 관련된 없죠. 이야기도 있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특검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 뭘 하긴 했다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생각해 보면 김기현 대표가 선출되던 그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당원 룰을 바꿔요. 그 당시 이제 전당대회 투표하는 룰을 당원 100%로 룰을 바꾸면서 김기현이 당선이 되는데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나경원 후보는 뭐 연판장 돌려가지고 드랍시키고 그때 안철수 후보도 주저앉게 되고 결국은 친윤 혹은 찐윤이라고 불리는 당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에 건진이 통일교의 윤모 본부장과 이제 당원을 모집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교인들이 단체로 당원 가입했다라는 정황들도 확인이 되는 것이고 네. 이거는 그냥 사소한 뭐 뇌물 받고 아니면 뒷돈 받고 뭐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뭐 그 선거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 뭐 뇌물을 받고 뭐 뭘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뭔가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런 그 통일교의 영향력을 어떤 정당의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도록 이 특정 종교와 이제 결탁을 해가지고 뭔가 했다라는 거는 좀 완전히 다른 문제고 이거 심각한 범죄죠. 이게 그렇죠. 정당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당원 가입이 이제 합의가 안 됐고 의사가 없는데 억지로 시켰을 수도 있는 거고 모르게 시켰을 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이거는 부정한 그 행위를 한 정황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뭐 사실 이번에 뭐 이 법당을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는데 다시 압수수색을 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것도 좀 석연찮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네. 특검 수사에서 빠지지 않아야 될 것들이
수사한다고 했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예. 왜냐하면 김건희 씨와 관련한 이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예. 녹취록 이제 뭐 다른 이제 검찰에서 하니까 다시 다 나오잖아요. 음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뭐 심우정 전 총장 그리고 이창수 전 지검장 등등에 대해서는 뭔가 봐준 정황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 간부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이 남부지검 같은 경우는 제법 긴 시간 이 건진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지금 특검이 보는 거는 거의 제가 보기엔 특검이 새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 다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이 건진 관련해서는 오늘 2부에 신용환 교수 출연하시거든요. 어머, 너무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 네트워크 본부에 건진이 있었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회가 쭉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기사 나오는 양으로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에 관련된 뉴스 그리고 이미 청문회가 끝났지만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뉴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강선우 후보자 얘기를 좀 해보자면 청문회는 끝났지만 그 뭐 보좌진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증언 형태로 나오고 있고 민보협이라고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가 있는데요. 여기 역대 회장단이 성명을 냈어요. 김병기 원내대표 지금 이제 당대표 직무대행이기도 하죠. 만나서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라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주변 취재된 내용들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얘기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워낙 그 애청자분들이 듣기 싫어하시는 내용이어서.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사실은 그 국회 출입 기자들 사이에 그러니까 뭐 국회 출입 기자들이 국회의원만 취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보좌진들도 상당히 많이 예. 취재를 하는데 네. 이제 소위 기자들은 이제 정보 보고라는 형태로 회사에 그 정보를 굉장히 많이 예. 올리는데 뭐 소문은 무성했었다. 근데 그런 저 강선우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더 많죠. 일종의 이제 갑질 의원. 그 누굽니까? 송원석 의원은 폭행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사건까지 있었고 최근에 제가 들으니까 진짜 21세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 사이에서는 벌어진다. 예. 뭐 막 집어던지기도 하고 폭행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건데 아무도 발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과 계속 보좌관을 하는 사람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이른바 이제 서열 구조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보좌관을 열심히 잘하면 국회의원도 되는 케이스들이 왕왕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누굽니까? 부승찬 의원님도 부승찬 의원도 김종대 의원 보좌관 보좌관이었어요. 출신이고 많죠. 뭐 그리고 김성애 의원도 있고요. 그리고 김성애 의원은 정청래 의원 네. 보좌관이었고 네. 그리고 누구지 그 원내대표했던 이름이 갑자기 박찬대 아니 너무 우렁차게 얘기를 같은 하죠. 박씨긴 한데 예. 박홍근. 박홍근 네, 그렇죠. 의원도 박홍근 의원도 출신이죠. 저 국회 보좌관 하다가 원내대표까지 된 예. 케이스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뭐 보좌관 무시하지 마세요. 나중에 국회의원의 원내대표까지 될 수 있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가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갑질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민보협 차원에서는 좀 묵과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아침에 우상호 대통령실 네. 정무수석 인터뷰를 했는데 어제 민보협 관계자들이 만나서 얘기한 것은 김병기 원내대표 만나서 얘기한 것은 사퇴까지는 아니고 처우 개선 정도였다. 예. 이제 이렇게 대통령실은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성명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역대 오늘은 회장단 이름으로 회장단 이름에 성명이 사퇴하라는 예. 성명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여론을 예의주시하겠다라고 그랬었죠. 얘기했거든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도 오늘까지 종합된 의견을 보고 그리고 특히 지금 진행 중인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결과까지 종합을 해서 아마도 대통령실이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진숙 후보자는 되게 기회주의적인 면이 많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오윤혜 씨 오면 꼭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오윤혜 씨가 이 정부 들어서면서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게 교육부 수장 누가 되느냐. 맞아요. 저는 오직 이게 가장 큰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도권의 서울
서울대 10개를 만들겠다라는 정책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네, 지방에 예,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빨리 끌 수 있는 불부터 저는 꺼서 아이들을 살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의 중고등학교의 현실은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성과 내려고 아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 같은 수행평가, 고교학점제 이런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존재 자체에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도적으로 반드시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4대강 그리고 뭐 소녀상 그리고 윤석열 뭐 반대 거기에도 참여하지 않으셨고 또 충청도 건에서도 굉장히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과연 적임자가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의문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진수 후보자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진수 후보자 관련된 논란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논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녀들 유학 문제가 있는 건데 논문 그리고 자녀 유학 이 모든 게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윤리적인 면, 연구 윤리적인 면도 이제 지적을 받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좀 불법성이 있는 뭐 유학을 보낸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는 거라서 사실 후보자 본인도 청문회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서 이제 죄송하다라고 이제 자세를 굉장히 낮추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가 근데 뭐 생각보다는 청문회가 잘 흘러가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어쨌든 제기된 의혹 자체가 가볍지는 않다 보니까 여론의 흐름을 좀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그리고 후보자도 자세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해명할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우리 장윤성 기자께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정치적으로만 해석하자면 강선우 후보자는 현역 의원이시고 의원 불패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의원 출신들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통과가 비교적 용이하다라는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 좀 양상이 다르게 흐르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뭐 대통령실과 정부가 여론을 본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한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후보 스스로 결자 해지하는 판단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여당 안에도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언론이 좀 더 역할을 해주세요라고 당부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국민 정서를 상당히 세게 건드린 겁니다. 특히 이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변기, 그죠? 그리고 뭐 재활용 쓰레기, 뭐 이런 것들이 이거 좀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범주거든요. 무엇보다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앞서 청문회 자리에서 발언한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전해지기로는 SBS가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5,000개 카톡인가를 뭐 갖고 있다. 갖고 텔레그램인가요? 뭐 하여튼 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 둘씩 다 공개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종합하면 그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그러니까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했고 대통령 스스로 소년공 출신이고 그래서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훨씬 더 두터운 그런 정책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강선우, 이진수 이 두 후보자의 경우는 그래서 거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스스로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 교육부의 수장이 되겠다는 대한민국 교육의 수장이 되겠다는 사람인데 자신의 자녀들은 해외에서 유학을 시켰어요. 조기 유학을.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다니고 고등학교부터는 미국에서 굉장히 비싼 사교육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기숙학교라 그러더라고요. 네, 기숙학교인데 그런 학교에 보내는 공직자들이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대한민국의 이 엄청난 경쟁을 피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애들 유학 보내는 사람들 돈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자기는 돈 있으니까 애들을 그렇죠. 그냥 보낸 얼마나 무책임하니까. 이게 바로 그 오윤혜 씨의 직관이라는 건데 엄마 부대 대표잖아요. 그 엄마 부대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 인생을 알려면 대한민국에서 고3 학부모를 해봐야 된다. 그래야 인생을 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분은 그런 걸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다 해버렸기 때문에 뭐 본인 스스로 오늘 저는 좀 기가 막힌 해명을 하던데 저희 두 내외가 교수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애 교육시킨 거밖에 없다. 그게 뭐 문제라
문제냐는 식의 태도예요. 네. 문제 아니죠. 대학 교수 둘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아이들 그렇게 좋은 교육 시켰으면 그걸로 끝내야죠. 공직자는 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예. 대학 교수예요. 그것도 총장. 대학 교수고 총장을 했고 국립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대학에 오느라고 그 고생을 한 아이들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예. 근데 그런 분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마치 나는 열심히 잘 살아왔고 나는 앞으로 교육부 장관을 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평범한 국민들이 어머 정말 그래요라고 박수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현실을 아예 모르죠. 이재명 정부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제가 그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조회수가 많이 올랐어요. 김영호 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방대 출신, 예. 여성, 예. 그 다음에 이념. 그러니까 이분은 진보가 아니라는 예. 거죠. 그래서 뭐 MB 정부 그다음에 평화의 소녀상 논란이 있었을 때도 뭐 논란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총장으로서 정리를 못했다. 그거 역사관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당연하죠. 역사관이 제대로 선 사람 같으면 당연히 평화의 소녀상을 학내에 설치하는 게 맞죠. 교육부 예. 근데 장관이. 그마저도 자기 스스로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무슨 교육 정책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누가 천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사람이 이재명 정부에 있다고 한다면 이 자체로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그래서 교육부 장관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다른 뭐 자리도 아니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치적 논리로 어떤 상징성 위주로 인선의 그 요소가 된다면 실제 진짜 들여봐야 될 부분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예. 내 논문인데요. 네. 거의 김건희 씨급이에요. 실제로 뭐 그 협의회에서 그러니까 김건희 씨 논문을 표절로 판단했던 곳에서 예. 지금 이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도 역시 표절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은 이게 뭐 내로남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쵸. 이런 오탈자까지 다 부분들 똑같다는 거 같잖아요.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또 알려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네. 다른 예. 이제 저는 그 임기 초반에 대통령 지지가 굉장히 높은데 이 두 분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수많은 정책 과제들이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자초되는 형태로 나타나면 그 얼마나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과 정부 차원에서도 이 두 사람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빠르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저는 24시간 그 유튜브 채널 속에서 사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창이 마치 여론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진영 논리로 호불호를 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서는 좀 빨리 정리가 되는 것이 그런 중요하다. 분들이 저한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예. 뭐 지금도 욕 올라와요. 예, 반명이다, 무슨 예. 수박이다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자한테 그런 레떼르를 붙이는 것은 무슨 정치적 의도인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엔 최근에 구독자가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기자는 취재해서 비판 보도하는 게 직업입니다. 예, 근데 그걸 가지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진영 논리에 빠지는 거고요. 진영 논리에 빠지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정부에서 검증 없이 검찰총장이 됐고 끝내 대통령이 돼서 내란을 일으킨 거예요. 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언론의 검증이 제대로 못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편이라고 무조건 봐주자. 또 내란 일으키자는 겁니까? 저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거는 온당한 시민의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너무 저는 계속 하기 때문에 예. 저도 별로 신경 안 어느 써요. 순간 포기했더라고. 쟤는 그냥 안돼 애구만. 포기하게 만들면 예. 이건 진영 논리가 네.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제기된 의혹들을 대통령실에서 절대 가볍게 보고 있다는 느낌은 안 받거든요. 그럼요. 실제로 네. 그 나오고 있는 메시지도 보면 이거 기류 바뀐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실제로 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실 취재해 보면 굉장히 민감하게 여론을 그 체크하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댓글 많이 본대요. 댓글 많이 그러니까 보고 이게-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올 여론조사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고 예를 들어서 오늘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가 또 끝나고 나면 어떤 반응들이 있을 것이고요. 예. 이런 것들이 여론이 될 것이고 대통령실과 정부는 또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챙길 수밖에 없는 구조. 일단은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의 대통령실의 결단 그리고 각 후보자들의 어떤 결단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아니 끝으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강선우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이진숙 후보자도 그렇고 그래서 무슨 정책을 하고 싶은 건지에 대한 이 적확한 자기 철학, 자기 예. 정치 철학이 안 보여요. 네. 물론 이제 그런 얘기하면 자꾸 뭐 인신공격성의 비난을 했기 때문에 정책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인사청문위원들은 역으로 기자들에게 반문을 하고 있지만 핵심은 자기 비전을 스스로 발표하는 기회의 창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기회의 창을 통해서 두 후보자가 밝힌 핵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사람이 갑질은 했지만 그래도 이런 정책을 하려고 하니 예. 이 사람을 장관에 임명하는 게 옳겠다라는 국민적 판단, 예. 집단지성이 발현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 저는 뭘 하려고 하는지가 안 보인다라는 예. 거죠. 아, 네. 이 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이진숙 예. 후보자는 얘기했어요. AI 3대 강국을 위해서 AI를 이용한 교육을 하겠다. 지금 초등학교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이주 예. 장관이 자기 멋대로 갑자기 전면화시켜가지고 부모와 아이들에게 원하지도 않는 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이의 현실을 모르고 거꾸로 가고 있다. 확실히 가장 뜨거운 이슈인가 봐요. 지금 끝내야 되는데 8분 동안 못 끝내고 죄송합니다. 있는데. 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네. 빨리 끝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서 정리하고 검증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고 여론이 형성되는 시간이 또 있을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 또 장관 후보자들의 각각의 결단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1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장유선 기자, 박성민 전 최고, 또 오윤혜 씨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